주연아, 나 모니터 사려고 하는데 일단 내가 원하는 스펙은 적어도 QHD면 좋겠고 색 표현도 좋으면 좋겠고 또 명암비도 높으면 좋겠어. 그리고 커브드? 예산은 한 20만 원? 한번 찾아볼게. 이 스펙에 20만 원 언더에 어떻게 모니터를 사? 잠깐만, 가능할지도?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알리익스프레스랑 협업을 해서 가격적인 혜택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어떤 제품을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몬스터 헌터 와일드라는 게임이 나오면서 엄청 화제더라고요. 그래서 이 게임이 출시되면서 많은 분들이 컴퓨터 업그레이드도 고민하고 계시고 최신 그래픽카드도 출시되고 콘솔 게임기 구매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데스크 셋업에 빠질 수 없는 게이밍용 모니터 2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또 너무 게이밍용에만 치중되면 게임을 좀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아쉽잖아요? 고민하다가 추가로 가져온 게 바로 포터블 SSD의 국룰인 삼성 T7도 가지고 왔습니다. 모니터 알아보고 계시던 분들, 그리고 포터블 SSD까지 정말 괜찮은 가격대에 가지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합리적으로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장단점 위주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가지고 온 게이밍 모니터 2가지는 32인치 오디세이 G5, G8입니다. 일단 제가 32인치를 가져온 이유는 듀얼 모니터로 구성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사실상 이제 20인치대 모니터는 조금 작다, 좀 답답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40인치대로 가자니 너무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보니까 역시 가장 안정적인 사이즈는 32인치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오디세이 G5랑 G8을 가져온 이유는 일단 오디세이 G5는 가성비 셋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G8은 고성능이나 하이엔드 PC를 세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오디세이 G5부터 살펴볼 건데요. 저는 영상을 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모니터는 좀 보는 즐거움이 중요한 편이거든요. OLED에 뭐 4K에 주사율도 한 240 정도 나와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욕심이 좀 있는 편인데, 일반적으로 저한테 모니터를 추천해달라고 하는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인트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화질도 좋았으면 좋겠고 주사율도 좀 높았으면 좋겠고 색감도 좋았으면 좋겠고 막 이런저런 조건들 얘기하면서 결국 예산은 한 10만 원대면 더 좋고 한 20만 원대 안에서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20만 원대까지 가도 그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는 모니터가 잘 없긴 합니다. 근데 이 제품은 어느 정도 그걸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완벽한 모니터는 아니지만 분명히 가성비는 좋은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 좀 스펙도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G5는 VA 패널의 QHD 해상도고요. 1000R의 곡률 커브드 스크린인데요. 최대 165Hz 주사율과 1mH의 응답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트 구성도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HDMI 2.0으로 1440p, QHD는 144Hz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DP 포트로 사용하면 최대 주사율까지도 활용 가능한데요. USB 포트도 제공하고요. 밝기는 300니트, 명암비는 2500대 1이고요. 그리고 이어폰 포트가 있는데 아쉬운 점은 내장 스피커가 없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게이밍 모니터에 탈을 쓴 사무용 모니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게이밍이 되면서도 사무용으로 멀티태스킹하기 좋은 플리커 프리, 로우 블루라이트까지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가격대도 좀 낮은 편이다 보니까 구매를 하시면 좋을 만한 대상이 평상시에도 계속 사용을 하면서 난 좀 게이밍에도 같이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정도로 고려하시는 분들, 가성비 좋은 모니터를 찾는 분들한테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구매하시기 전에 좀 이런 부분들은 꼭 알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사실 커브드 모니터가 호불호가 좀 있는 영역이긴 합니다. 곡률에서 나오는 왜곡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32인치대 커브드 모니터는 사실 이 왜곡이 그나마 적은 편이긴 해요. 반대로 커브드 모니터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 내가 이 화면 속에 확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몰입감을 기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32인치대에서 1000R의 곡률로는 그 정도의 몰입감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이 뭐 어떤 분들에게는 장점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몰입감 높은 커브드 모니터를 구매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약간 아쉬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패널 종류가 VA 패널이 들어갔어요.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VA 패널은 자주 비교되는 IPS 패널보다는 응답 속도에서 약간 떨어지지만 안부 표현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익히 하시는 OLED가 트루 블랙이라고 해가지고 안부 표현력에 있어서 확실히 우세하지만 가격대를 생각하면 이 정도 안부 표현도 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응답 속도는 어떻냐? 이게 좀 관건이긴 해요. 저도 이 제품을 VA 패널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응답 속도가 과연 얼마나 나올까 걱정했는데 일단 스펙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1mm초의 응답 속도가 나옵니다. 근데 연결만 한다고 바로 1mm초의 응답 속도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이 VA 패널이 응답 속도가 좀 느린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느릴 수 있는 이 응답 속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에서는 설정에서 이걸 켜면 응답 속도를 최대 1mm초까지도 나올 수 있게 만든 게 있는데요. 이게 바로 NBR이라는 겁니다. 기존 VA 패널의 장점은 안부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이 좋은 안부 표현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응답 속도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 건데 다만 NBR 모드를 켜면 보시다시피 화면 밝기가 이렇게 툭 내려갑니다. 응답 속도가 빨라지는 대신 화면 밝기가 낮아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게임할 때 저는 보통 몰입감을 위해서 주변 환경을 어둡게 하고 사용하기는 해요. 많은 분들이 게이밍 셋업은 되게 어둡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굳이 밝은 곳에서 게임하는 게 아니라면 NBR 모드를 켰을 때 화면 밝기가 낮아지는 게 실사용에서 엄청 큰 아쉬움으로 다가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게이밍 셋업 자체를 밝은 환경에서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NBR 모드를 사용할 때 화면이 어두워진다는 점을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응답 속도가 필요한 게이밍 환경에서는 NBR 모드를 켜고 사용하다가 평상시에 내가 사무 작업을 하거나 영상 시청을 하거나 할 때는 NBR 모드를 끄고 사용하시면 더 만족스럽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모니터는 그래서 누구한테 추천하냐? 나는 집에서 사무도 보는데 게임도 즐기는데 영상 시청도 하는데 4K에 엄청 높은 주사율까지 필요한 건 아니고 QHD 정도의 1mm초 응답 속도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약간의 커브드 화면이 주는 몰입감과 가성비 좋으면서 이런저런 스펙들이 잘 갖춰진 모니터를 찾고 있다. 진짜 하이엔드 모니터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한번 모니터를 내 손으로 골라서 맛을 보고 싶다라는 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제품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G8인데요. 이 제품은 나는 무조건 하이엔드야. 특히나 뭐 5090, 4090 막 달려있고 글카 좀 빵빵하게 맞춰놨는데 그만큼 또 보는 맛까지 즐기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 추천하는 제품이 바로 오디세이 G8입니다. 스펙부터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QD-OLED로 일단 색 표현력과 명암비가 훌륭하고요. 4K UHD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240Hz 고주사율에 0.03mm초의 초고속 응답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이밍에는 뭐 완전 그냥 적합한 제품이다. 밝기가 250니트고요. 명암비는 100만 대 1입니다. 그리고 10W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고요. 데스크 세팅에는 또 LED가 중요하잖아요. 뒤에 엄청 큰 LED가 원형으로 들어가 있어서 나 게임 좀 하는 모니터야. 나 게이밍 셋업 좀 했어. 이것도 이렇게 라이팅으로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 요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포트 구성은 DP 포트 1개랑 HDMI 2.1 포트 2개로 2160p 4K에서 최대 240Hz까지 지원하고요. USB 포트 2개, USB 허브 1개를 제공합니다. 제가 이 제품 쓰면서 느낀 점은 데스크 하나에서 넷플릭스도 보고 업무도 보고 영화 감상도 하고 특히나 게임을 정말 제대로 즐기고 싶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이엔드급에서 완벽하게 하나로 다 끝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제품인 거죠. 그치만 이 제품도 구매할 때 고려할 만한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제는 4K OLED 240Hz 환경을 느낄 수 있는 시대가 드디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AAA급 게임을 하면서 사실 모니터부터 뭐 케이블까지 진짜 이 성능을 다 뽑아내는 그래픽 카드가 지금까지는 그게 딱히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지금 240Hz의 그 고주사율 모니터가 필요할까? 이런 환경을 내가 구축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 뭐 이렇게 느끼셨다면 최근에 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엔비디아가 DLSS 4.0을 출시하면서 프레임 생성 기능이 들어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240Hz를 뽑아낼 수 있는 환경을 구성했을 때 슬슬 그걸 진짜 맛볼 수 있는 기술력들이 받쳐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하드웨어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거 좀 아쉽긴 하지만 선호하는 게임 장르나 스타일에 따라서 오히려 해상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풀옵션 4K에 30프레임으로 게임하시는 분들, 한편으로는 프레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옵션 타협을 보고 프레임을 높여서 사용하시던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제는 풀옵션에 230대 프레임까지 소프트웨어로 뽑아주는 그런 환경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럼 뭐 저 같은 사람들은 바로 사야죠. 이 게임도 해보고 저 게임도 해보고 근데 다 양보 없이 풀 만족으로
돌려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G8 같은 제품이 진짜 빛을 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리고 그냥 화면을 통해서도 보이겠지만 글레어 프리가 생각보다 진짜 미쳤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거나 게임을 할 때 엄청 거슬리는 요소 중 하나가 이런 반사인데 이런 부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 확실하게 몰입감도 더 올라가고 G5랑 비교하면 G8은 인물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진짜 반사가 적더라고요. 자, 그리고 사이즈가 32인치대라서 되게 시원시원하고 제가 바로 앞에서 봐도 확실히 넓은, 화면 분할을 해서 써도 넉넉하게 느껴질 정도의 사이즈인데 이 사이즈를 마치 스마트 모니터처럼도 활용할 수 있게 OS가 탑재돼 있어요. 타이젠 OS를 그대로 넣어놔서 한 번에 모니터랑 TV를 둘 다 쓸 수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데스크 셋업을 일반적인 그냥 딱딱한 사무용 의자보다도 리클라이너처럼 눕혀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용 의자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나만의 작은 영화관처럼도 그런 환경도 같이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멀티플하게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 구매할 때 고려할 점은 단점으로 몇 가지 뽑고 싶었는데 사실 단점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꼭 고려할 만한 단점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밝기가 아쉽습니다. 250니트 정도는 좀 OLED의 확실한 맛을 보기에는 아쉬운 밝기긴 하다. 밝은 곳에서 사용하시는 걸 염두에 두시면은 어느 정도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G8은 누구한테 추천을 하냐? 한 번 구입해서 제대로 된 게이밍 모니터부터 스마트 TV까지 진짜 후회 없이 한 번에 그냥 구매하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고, 원래 그냥 정가에 사려면 가격대가 그만큼 엄청 꽤 높은 제품인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특가로 구매하시면 확실히 후회 없이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삼성 T7 외장 SSD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 중인 제품일 텐데요. 이건 그냥 사실 할인 혜택 뭐라도 좀 더 드리고 싶어서 추가로 가져와 봤어요. USB 3.2 Gen2를 지원하고요. 초당 1050MB 읽기, 초당 1000MB 쓰기 속도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을 하기 때문에 기존 외장 하드디스크보다 9.5배 빠릅니다. 저는 사실 뭐 이런 스펙적인 거보다도 활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맥세이프 스티커 있잖아요. 이런 동그란 자석 스티커를 제품에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아이폰 뒤에다가 부착해놓고 바로 영상 촬영하면서 SSD에 저장되도록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이 SSD를 사용하면 프로레스도 더 높은 프레임으로 찍을 수 있게 되는데요. 안내 문구를 보면 프로레스 캡처는 내부 저장 공간에서는 4K 30프레임, 1080p 60프레임까지만 되는데 이렇게 외부 저장 장치를 연결해 놓으면 카메라를 열었을 때 프로레스 로그 4K 120프레임까지도 찍을 수 있어요. 요즘 노트북 구매하면서 512GB로 내장 SSD 구매해서 좀 아쉬움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C타입 핸드폰 사용 중인데 용량이 꽉 차서 클라우드 서비스도 용량 늘리자니 너무 비싸고, 그런 분들은 이럴 때 저렴하게 구매해서 SSD 구비해 두시면 진짜 잘 쓰거든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사이즈도 신용카드보다 작고 하다 보니까 휴대성도 워낙 좋고, 그리고 삼성 제품이니까 AS 걱정 없이 3년 제한 보증을 제공하기 때문에 믿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3가지 제품을 모두 다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가격을 제일 궁금해할 것 같아요. 알리익스프레스 런칭 15주년 기념으로 이번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연과 함께하는 3월달 프로모션은 삼성전자 그룹들입니다. 공동구매로 진행되는 이벤트인데요. 자, 그러면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알리익스프레스 앱 다운로드 하시고 홈화면 검색창에서 지금 자막으로 올라온 스타 공동구매 검색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공동구매 버튼을 눌러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룹들은 선결제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목표 인원이 모두 모여야지만 배송이 시작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룹들 인원 모집 중에는 주문 취소가 불가하지만 목표 인원 달성 후에 판매자가 배송을 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주문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목표 인원 달성 이후에 구매를 취소해도 다른 구매자의 구매에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이 제품을 사야 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드시면 우선 구매를 해두시고 배송 시작 전까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다가 취소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100% 다 국내 셀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바로 제품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보증 관련이나 AS 관련해서는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삼성전자 제품들 몇 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진짜 추천할 만한 제품들로만 좋은 가격에 가지고 왔으니까 이 기회에 진짜 합리적으로 한번 구매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해외 직구 사이트 통해서 구매할 때는 저렴한 가격은 좋지만 가장 큰 단점이 보증 관련인데 이 부분도 잘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룹
룩들이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자신있게 소개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다음번에도 또 기회가 생기면 더 좋은 제품들과 좋은 가격으로 한번 준비해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 의견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